경품으로 세계를 여행하다 최길환.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상경한 그 낯선 서울 생활에 지쳐가던 어느 날 수필 업무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마음으로 수필을 쓰게 됐죠. 우연찮게 1등에 덜컥 당첨이 됐어요. 이를 계기로 경품의 세계에 입문한 그.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떨어지는 횟수가 많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듯이 제가 떨어진 이유를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끝에 수많은 경품에 당첨되며 세계 70여 개국 여행까지 한 그. 경품을 공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냉장고를 타려고 그러면 냉장고에 용량만큼 노력을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열심히 업무하고 계속 도전할 거예요. 경품 당첨의 달인 최길환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까지 경품으로 타신 것만 해도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입고 나오신 이 옷도 이거 그냥 여쭤보는 건데 혹시 경품으로 타신 겁니까? 네, 전부 다 경품입니다. 아, 그러면 몸만 빼놓고 지금 다 경품. 네. 야, 저는요 이 경품에 당첨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무슨 요령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틀림없이 있긴 있죠. 네, 그렇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아,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그 말씀해 주실 강연 주제가 저는 그 경품 당첨의 노하우를 알려주실 줄 알았더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또 오늘 강연 주제가 그래서 조금은 좀 의외였어요. 어떤 얘기를 오늘 해주시려고요? 사람들이 네. 경품 그러면 다 공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선입견을 깨뜨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여튼 공짜는 없는 거죠. 네,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짜는 아니다. 자,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또 말씀 중에 경품 당첨의 또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길환 씨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길환입니다. 저는 경품으로 모든 살림을 다 마련했고요. 세계 70개국 여행도 경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너무 공짜만 바라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 경품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품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남자가 경품에서 배운 인생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호롱불을 켜고 살던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읽은 책이 교과서 외에는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5학년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화책 중에서 김찬삼 선생님이 세계 일주를 하신 여행기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그 책을 읽고 나서 문화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우리 조그만 시골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나도 크면 김찬삼 선생님처럼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고등학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제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아주 수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서울의 고등학교에 오니까 애들이 저보고 촌놈이라고 거름 냄새가 난다고 저하고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친구도 없고 또 서울 생활도 너무 처음이라 가지고 모든 게 낯설기만 한데 아주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서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생들이 한창 요즘 스마트폰보다 더 인기가 좋았던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에 관한 수필을 공모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할 상대도 없고 외롭고 그래서 정말 원고지에 제 심정을 절절히 담는 심정으로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이야기를 써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제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거름 냄새 난다, 완전히 촌떡이다, 시골놈이다, 그러던 친구들이 저한테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생이 되어가지고 학교 생활이 아주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하고 가장 친한 멘토 같았던 사촌 형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청첩장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형님한테 돈이 없어서 선물도 사드리지 못하고 부조금도 내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라디오에 응모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디오에서 믹서기가 당첨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실력이야. 그리고 형님이 결혼하실 때 믹서기도 타줬어. 그런 아주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라디오며 신문이며 잡지 그런데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문에 난 1등 사연들을 몇 번이고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왜 그분들이 1등 했는지 그거를 아주 세심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랬더니 제 실력이 너무 부족했고요. 라디오면 라디오에서 다 이렇게 사연을 응모받는 분들이 응모받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주제를 비껴나가지고 저는 항상 보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문을 보면 신문에 좋은 글귀나 그런 게 나면 제가 그 글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 방식대로 제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필을 써보고 아주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스크랩을 지금까지 한 40여 건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 보내면 작은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당첨이 되고 그런 다음 이제 저의 화려한 경품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는 경품이란 경품은 안 받아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냉장고, 세탁기, TV, 그랜드 피아노 그런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25평짜리 아파트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산으로 이사 가려고 아주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파트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모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왕중왕을 뽑아가지고 노트북을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노트북을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노트북을 탈 수 있을까?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다 노트북을 가지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그래서 관제엽서 100장을 샀습니다. 한 10일 동안 밤에 잠도 안 자고 오리고 붙이고 뜯고 찢고 진행자의 얼굴을 제가 책을 사서까지 오려가지고 다 붙이고 그리고 사연을 100장마다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크리스마스 날 선물하는 큰 곰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 백장 엽서를 다 코팅을 해서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오색 실로 한 장 한 장 엮어서 다 거기에다 묶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우체국에 갖고 가니까 이런 거는 받아주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네,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방송국까지 가가지고 방송국 그 경비실에 무슨 프로그램에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발표가 나는데 뭐 아무리 당첨이 많이 된다고 그래도 항상 그 발표 날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방망이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일도 안 되고 하루 종일 그 시간만 2시만 되기만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제가 그거 들었더니 뭐 노원구 상계동의 최기란 씨 왕중왕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경품을 거의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뭐 아무렇게나 보내면 되겠지. 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됐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느 분야에도 뭐 성공한 분들이 다 그렇듯이 경품의 세계도 무한한 노력과 자기의 그 뼈를 깎는 그 이렇게 내공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전혀 당첨이 안 됩니다. 그 삐삐 회사에서 그랜드 피아노하고 돈 1,0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면 그걸 이제 주는 행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삐삐 회사 CEO며 모든 분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삐삐 회사 CEO가 60이 넘은 연세를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걸 해야지 그분의 마음에 들까? 그걸 맨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좀 그 고전적인 스타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주 대형 브로마이드처럼 된 그런 판넬을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그 엽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삐삐를 치면서 선물을 집집마다 주러 오는 그걸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종이를 하나씩 다 모자이크로 했습니다. 제가 한 15일 동안 걸렸는데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냈더니 드디어 12월 24일 이브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제 거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금 1,000만 원과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도에 우리나라 그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김찬삼 선생님이 그 세계 여행하신 그 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세계 여행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세계 여행에 응모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해외 여행을 간 곳이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록펠러 센터도 가보고 뭐 무역센터도 가보고 그러니까 야 정말 이렇게 별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래서 컨셉을 해외여행으로 잡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해외여행에 응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까지 그 70개국에 아주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다녀본 나라들 중에서 가장 그 좋았던 나라가 갈라파고스 같아요. 그냥 자연이 너무 잘 보호되어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저를 아는 뭐 친척이나 지인들이 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집에 많이 쌓여 있는데 나 노트북 하나 줘. 공짜잖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가 그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그 냉장고를 타려면 냉장고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6천만 원짜리 여행권을 타려면 그 크루즈호의 넓이나 높이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여 년 동안 경품에 응모하면서 제가 배운 그 교훈이 뭔가 하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품에는 그렇게 당첨 왕이신데 복권 같은데 당첨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복권을 사기는 많이 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복권을 왜 샀냐 하면요. 네. 복권이 그 시리즈로 이렇게 우표처럼 네. 그 그림들이라든가 뭐 아주 뭐 우리나라 집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런 게 시리즈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리즈를 모으기 위해서 샀는데 네. 사실은 뭐 사면서 그런 걸 위해서 사면서도 약간은 좀 그 당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경품 당첨과 복권 당첨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 경품 당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볼 때 운이 좋아서 탄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노력이 뒤따르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강의를 해주신 최기루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